기시다 총리는 2012년 자민당 정권이 복귀한 후 가장 인기 없는 총리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 9월 말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재선거에도 출마를 포기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졸업선물, 퇴임 선물까지 챙겨주려 하나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 1박 2일로 방한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간 11번의 회담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3일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한일 셔틀 정상회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측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이번 방한 및 회담 일정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당일 하루로 계획되었던 것이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1박 2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호구를 얼마나 잡힌 건지 머릿속까지 일본의 마음밖에 없는 건지 너무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혈세를 써가며 우리 국민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해왔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합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모비 철거 묵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하나하나 나열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4일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동의의 사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와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 대못이라도 박으려는 모양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시다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김문수 고용부 장관을 실어보냈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일어난 친일파적인 인물들 모두 싹 다 실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마음에만 신경을 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 불참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국회가 비정상적이라는 대외적인 변명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현되고 있는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 이날은 김건희 여사의 생일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행복해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라며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라고 한다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린다 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을 향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 백병전까지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어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대일 구료괴교로 마음 아픈 국민들, 아직도 그 시작이 요원한 최상병 특검 문제 등의 국민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살들은 보이지 않나 봅니다. 오로지 야당과 국회에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나라,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3일 한동훈 대표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 대비 12.5% 하락했고 그 해법으로 보수 텃밭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범이라며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 소위에 회부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라며 여당이 다른 안을 낸다면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뻔하게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데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 앞에 상정할 수 있다며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꼼수라니요? 그간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제3자 추천에 의한 특검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지 사장 아닌 반바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꼼수라고만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한동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하던 제3자 방식으로 민주당이 제안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저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은 갈수록 파탄나고 있으며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아프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빨리 이 정권이 끝이 나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안녕하시길 바랍니다.